몇 번째지? 지금 9번입니다. 9번?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RC카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박웅진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용 툴러는 자일링스 비바도 바이티스 2020년도 2버전을 사용했고요. 사용 FPGA 보드는 자일링스 C모드 H35T 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블루투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블루투스 일렉트로닉스라는 어플리케이션 앱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 먼저 간단하게 사용 부품 그리고 I/O 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뒤에 동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목표입니다. 마이크로 블레이즈, 모터 등을 사용하여 RC카 동작을 먼저 구현한 후 그 이후 초음파 센서 값을 이용하여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오토 모드를 구현하는 것이 프로젝트 목표였습니다. 사용한 부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I/O-핀은 블루투스 통신 리시브를 위한 인풋 그리고 울트라 초음파 센서 에코 신호를 받아들이기 위한 인풋 두 가지가 있고, 아웃풋으로는 모터의 방향, 모터 제어를 위한 PWM, 그리고 초음파 센서 제어를 위한 트리거, 블루투스 트랜스미션 신호와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한 부저 신호 한 비트를 아웃풋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하드웨어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초음파 센서, 블루투스 모드는 각각 GPIO와 UART를 이용하여서 페리페럴로 제어하게 되었고, 모터와 피에조 부저는 제가 설계한 페리페럴을 이용하여 모터 컨트롤러, 부저 컨트롤러를 AX4 버스에 연결시켜서 마이크로 블레이즈와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페리페럴들을 제어할 때는 소프트웨어 드라이버로 제어하고 그 위에 최상위 레벨로 어플리케이션 레벨 소프트웨어 스택 구조를 둠으로써 소프트웨어 드라이버로서 재사용성이 좀 더 뛰어나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여기서는 부저 컨트롤러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저는 부저 컨트롤러에서 간단하게 프리퀀시 제너레이터만 추가함으로써 AXI 템플릿과 연결하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를 감싸서 AXI 부저 컨트롤러 IP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터 컨트롤러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블록 디자인입니다. 전체 블록 디자인에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페리페럴들이 많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리페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GPIO 버튼, GPIO LED, 그리고 UART 제로 같은 경우에는 UART 제로는 PC와 통신할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동작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컴포트 마스터를 통해서 초음파 센서에서 측정하는 값을 볼 수 있는 동작 테스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IO 버튼과 GPIO LED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가 넘어가고 블루투스 통신을 사용하지 않을 때 버튼을 이용하여 스테이트를 넘길 수 있는 동작 테스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작에 사용하게 된 페리페럴들은 아래와 같은 페리페럴들이 있습니다. 블루투스 통신, GPIO 에코를 통하여 에코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GPIO 트리거를 통하여 트리거 신호를 출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XI 타이머를 이용하여 에코 신호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고, 아래 두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설계한 두 가지 컨트롤러입니다. FSM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저 FSM에는 부저 오프와 부저 온 상태 두 가지가 있고, 이를 블루투스를 통하여 제어했습니다. 그리고 부저가 온이 되게 되면은 파라는 음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드 FSM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매뉴얼 모드와 오토 모드가 있습니다. 매뉴얼 FSM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 스탑, 라이트, 레프트, 백워드 5가지 스테이트가 있고, 초기 상태는 스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블루투스 입력 문자에 따라서 제어가 가능하고, 여기서 블루투스 속도 제어를 통해서 속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오토 FSM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포워드를 시작 상태로 두고
앞서 측정한 거리가 8cm 이하일 때는 백워드라는 스테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5cm 이상이고 50ms 딜레이가 지났을 때 포워드로 가게 되고, 여기에 보시게 되는 조건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음파 센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음파 센서 동작은 10마이크로세크 이상의 하이 트리거 신호가 나가게 되면은 이후 초음파를 송신하게 되고, 초음파 송신 후에 내부에서 에코 신호를 하이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수신하고 에코 신호가 로우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에코 신호의 하이인 시간을 이용하여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블루투스 리모컨은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습니다. 오른쪽에서 간단하게 보시면 동작에 대해서 나와 있고, 속도 제어, 그리고 버튼 두 개를 이용하여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넘어갈 수 있고, 방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릴 때만 부저 온 스테이트로 넘어가게 되므로 부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토 모드에서 포워드 상태일 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워드 상태일 때는 25cm 이상일 경우에 레프트 라이트 거리를 보고, 자동적으로 레프트 라이트가 13cm보다 작을 때는 좌회전 우회전이 자동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프론트 거리가 25cm 미만일 경우에는 아래의 동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론트 거리가 8cm 미만이 되면은 후진 스테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좌우 거리를 비교하여서 스테이트를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는 프론트 거리를 큰 범위에서 한번 걸러주고 작은 범위에서 한 번 더 걸러줌으로써 좌회전 우회전을 좀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상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페가드 라이트 레프트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저는 제가 설계한 페리페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보았습니다. 모터 컨트롤러의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에도 잘 나오고, 오실로스코프로 90%의 듀티 사이클로 찍었을 때도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저 컨트롤러의 경우에는 이때 보시다시피 부저에서 프리퀀시 제너레이터에 의해 주파수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위에 살짝 찌그러지게 되는 것은 부저에서 소리를 발생할 때 진동에 의해서 이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작품 중간에 문제가 있는 동작 영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나중에 지금 상태에서 가다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먼저 제일 처음에는 속도가 낮아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속도를 높였지만, 속도를 높이게 되면 충돌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되고, 좌우 초음파 거리를 측정할 때 좌우 거리가 너무 넓어서 직진 거리에서도 지그재그로 움직인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 문제를 파악하다 보니 프린트F 함수에서 딜레이가 너무 커서 이렇게 초음파 센서 인식에 딜레이가 생겨서 인식을 먼저 하였지만 그 딜레이로 인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충돌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을 파악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완성 제작품 사진과 매뉴얼 모드에서는 간단하게 부저 소리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토 모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토 모드의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린 것과 다르게 속도를 조금 더 올리게 되었고, 초음파 거리를 조금 더 낮춤으로써 벽과 거의 근접하게 감으로 직진 코스에서도 직진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인식을 좀 더 프린트F 함수를 뺨으로써 인식을 잘하기 때문에 충돌이 좀 더 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느낀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선풍기를 설계할 때도 베릴로그 모듈을 설계할 때 같은 이름으로 모듈을 설계하게 되면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IP를 설계할 때 IP로 감싸주면은 그 내부 모듈 또한
이름이 겹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을 한 번 더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AXI4 템플릿 내부 모듈에서도 이름이 같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printf 함수에서 딜레이 문제를 몸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센서가 민감하기 때문에 만 마이크로세크의 슬립 딜레이를 주더라도 가끔 튀는 값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각도나 센서 측면의 틈에 따라서 오동작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이후에 추가적으로 초음파 센서 값을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민감도를 줄이는 방법을 구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코드를 작성할 때 스택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은 드라이버를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 드라이버의 함수를 가져다 쓸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어플리케이션 함수를 변경하게 되면은 드라이버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다른 함수에 좀 더 영향을 덜 끼친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재사용성이 높은 것을 몸소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이거 printf 그 버그는 찾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계속 찾던 도중에 한 거의 13시간, 14시간 동안 동작이 안 돼서 계속 찾다가 printf가 혹시 문제가 있을까 해서 추석 처리를 하고 동작을 시켜보니 잘 돼서 그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교육받으면서 한 거지만 실제 업무상으로도 이런 게 은근히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거는 에러가 나오면 안 되는 곳에 그러니까 에러라기보단 영향을 주는 네. 그런 게 은근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가끔씩 나와. 그럴 때 돌아버리죠.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뭐 밤을 며칠 동안 샜나 막 이런 막 그야말로 뚜껑 열리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의외로 잡기 어려워요. 맞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사람 많이 힘들게 해요. 그래도 이걸 잘 해서 그래도 잘 잡았네요. 네. 네, 잘했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